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의 첫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개통 4년이 지난 지금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서울에 들어서는 경전철만 10개의 노선인데 어쩌면 우이신설선의 행보가 향후 경전철 사업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적자난이 이어지는 우이신설선의 원인은 뭐고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봅니다. 11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이신설선이 개통 4년 동안 530억 원의 적자를 보인 가운데 서울시가 긴급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묵동의 청년주택 건설 계획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경 500m 안에 3곳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능 시행 일주일 전부터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확진 수험생은 병원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출판인을 위한 창업 공간이 마포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소규모 출판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독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들어섰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일정도 미뤄지는 등 여러 변수가 많은데요. 교육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차질 없이 수능을 치르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 그리고 시험이 치러지는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고요? 네,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설령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수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 3주 전인 오는 12일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그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또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들을 위해 전국 113곳의 학교에 별도의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시험 당일 의심 증상을 보인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전용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오늘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수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18명이 늘어 모두 26,9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20명이고 지역 발생은 98명입니다.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는 다시 세 자리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강남 헬스장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자 중 1명이 구로구 헬스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헬로윈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감염자가 이번 주 중반부터 나올 수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다음 주 초 전 세계 확진자 규모가 5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면서 국내에서도 언제든지 폭발적인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성북구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환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대상은 요양병원 7곳과 요양원 19곳, 데이케어센터 20곳 등 시설 50곳과 종사자 2,480명입니다. 구는 요양원과 데이케어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 검사했고 요양병원 등은 시설 내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해 보건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운행을 시작한 우이신설선이 개통 4년 만에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계획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 정도 승객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의 기대를 받으며 지난 2017년 9월 운행을 시작한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 시내 경전철 1호인 우이신설선이 개통 4년 만에 경영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우이신설선은 개통 당시인 2017년 102억 원의 적자를 냈고 2018년 192억 원, 지난해에는 15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88억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원인은 엇나간 수요 예측 탓. 당초 우이신설선은 하루 1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수요는 하루 7만 명 수준입니다.
수요가 5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지금 사업 시행자가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는 13만 명 하루에 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타는 거죠. 올해는 특히 코로나19까지 더해 승객 감소는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대비 수요는 30%까지 줄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전철에 비해 65세 이상 무임승차 비율도 높아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 이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겹치다 보니까 분들이 많이 사셔서 무임승차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우이 신설선 측에 긴급 자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영난 회복을 위해 사업 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중랑구 묵동 옛 동양 쇼핑 부지에 청년 주택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묵동에 또 다른 청년 주택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묵동 8번지 일대입니다. 최근 이곳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계획이 주민들 사이에 알려졌습니다.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해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진행된 것입니다. 문자가 왔어 학교에서 공사를 할 건데 공사를 하면 요구 조건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를 이제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문자만.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 추진 중인 청년주택은 지하 5층, 지상 29층으로 총 754세대 규모 5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건물 2개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묵동에는 먹골역 인근에 청년주택이 건설 중에 있고 옛 동양 쇼핑 부지도 청년주택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 여기에 8번지까지 청년주택이 들어올 경우 청년주택은 묵동에만 총 3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3개 위치의 반경은 500m에 불과합니다. 손 들어야죠. 저 먹골역 있는 데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렇게 못 사는 동네에만 노원구도 그렇고 막 왕창 짓는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안 되죠. 좀. 이거 인기 현상이 뭐니 그런 걸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서울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형평성에 맞춰서 청년주택 사업도 해야 되는데 유난히 묵일동에만 이렇게 많은 청년 임대주택을 갖다가 설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특히 학교 밀집 지역이라는 점은 주민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몰려 있는 것. 청년주택 건설 이후의 상황은 물론이고 공사로 인한 통학 환경과 대기 환경, 소음 등으로 면학 분위기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완전 학군 밀집 지역인데 거기에 청년들이랑 한 20대, 많게는 30대 솔로들이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위험한 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도 어쨌든 소음이랑 굉장히 힘드니까 예. 별로 안 좋아하고. 한편 묵동 8번지에 진행 중인 청년주택 건설 계획은 사전 검토를 비롯해 사전 심의 자문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사업이 접수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주민들 역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어 청년주택을 둘러싼 또 한 번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창작과 디자인, 홍보에 이르기까지 책 한 권이 출판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출판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작업자를 지원하는 공간이 마포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독자를 위한 공간도 마련돼 창작자와 독자가 함께 만나는 승강장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출판인을 위한 창업 공간 플랫폼 P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업 초기 출판사와 스타트업, 1인 창작자 등 소규모 출판에 도전하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 이곳은 크게 창업 지원 공간과 문화 창작 공간으로 나뉩니다. 2층 문화 창작 공간엔 북앤 라운지와 카페, 교육실과 워크플레이스가 조성됐는데 독립 서점에 대한 소개와 아카이빙 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작은 출판 지원이란 가치관을 녹여냈고
입주사들이 출간할 책들도 함께 진열했습니다. 사무 공간인 3층엔 현재 출판사를 비롯해 북튜버 등 20개 입주사와 32명의 1인 창작자가 입주해 있습니다. 책 원고를 쓰시는 분들, 다듬는 분들, 사진 찍는 분,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분, 디자이너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까지 저희는 그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이제 엮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세심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P는 창작자나 입주사를 위한 전문 강좌와 1:1 멘토링, 네트워크 세미나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코워킹 공간에선 경험하기 힘든 이곳만의 경쟁력입니다. 동시에 플랫폼이란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 독자들을 위한 북라운지와 카페를 갖추어 창작자와 독자의 소통이란 지향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판하시는 분들은 독자 그리고 주변 시민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시민들을 자주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고 책문화 행사도 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출판을 직접 한번 해보기 원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자연스럽게 강의도 듣고 함께 섞이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읽고 소통하는 등 출판 문화의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P. 만년불황이란 출판업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서대문구가 보행 통로 기능을 상실한 교남 지하 보도를 주민 친화 공간으로 꾸렸습니다. 카페와 공연 연습실을 들이고 대관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영천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공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발을 맞춘 시간이 오래된 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이 묻어납니다. 그간 연습실이 없어 교회 자투리 공간 등을 빌리느라 애를 먹었지만 이젠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빌려가지고 하고 좀 헤매는 그런 거였어요. 너무 좋고요. 설레고 기대가 큽니다. 따라하고 계세요. 셋, 짠. 1993년 조성된 교남 지하보도 자리에 천연 어울림 생활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근의 횡단보도 등을 신설하며 지하보도가 보행통로 기능을 1차, 이곳에 373제곱미터 규모의 카페와 공연 창작실, 다목적실을 조성한 겁니다. 올해 3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완공한 센터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합니다. 천연동 지역의 우리 주민분들이 생활문화센터로 주민의 동아리나 아니면 또 학생들의 동아리,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는 천연어울림센터를 계기로 천연동 도시재생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듭이라고 하면 신발이나 어떤 물건들을 고정하기 위해 묶는 것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매듭에도 오랜 역사와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종로 무게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승 매듭 기획전에 이주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고즈넉이 자리 잡은 한옥 한 채. 종로구에 있는 전통문화공간 무게원입니다. 이곳에선 우리 선조들이 종교의식에 사용했던 매듭들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에 종교와 깊이 연관이 있는 매듭들을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내려오는 매듭들을 엮어서 전시해서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매듭 길이만 130cm에 달하고 오방색 석시 매듭이 인상적인 서울시 무형문화재 김은영 매듭장의 작품 일로왕 보살범부터 부처님의 가마를 둘러가며 장식한 노미자 매듭장의 불연 매듭 장식까지 이외에도 김은영 전승매듭 연구회 회원 30여 명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너무 아주 아름다운 그 색깔과 섬세한 전 놀랐어요. 또 이 방에는 지금 종교적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캐톨릭이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래서 이제 감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 해설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노미자 매듭장의 매듭의 역사 특강과 전통 매듭 목걸이 만들기 공예 체험도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이 임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완공 이후 4개월 만인데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데 따른 겁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월에 완공되고 4개월 만에 임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완공돼서 바로 연락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10월 21일부터 다시 임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없을 때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항동 생활체육관은 인근 5,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생활체육 인프라를 고려해 건립됐습니다. 체육관엔 총 112억여 원의 국시 구비가 투입됐습니다. 1층엔 볼링장이, 2층엔 배드민턴장이 운영 중입니다. 볼링장은 당일 입장이 가능하고 배드민턴장은 이용일 전날 구로 스포츠클럽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턴을 하고 싶은데 없을까 하다가 여기를 발견했어요.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아예 운동을 못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라도 끼고 같이 운동하고 싶어요. 많이 사귀고 싶고. 항동 생활체육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엽니다. 시설별 운영 시간은 배드민턴장이 오전 10시부터, 볼링장은 오후 1시부터 시작해 두 시설 모두 저녁 9시까지 운영됩니다. 시설별 제한 인원은 각각 30명과 36명입니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체육관의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월 정기권을 발행하는 등 운영 방식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성북구 장위동에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된 청소년 전용 놀이 공간인데요.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장위 청소년 문화누림센터를 박선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24일 개관한 장위 청소년 문화누림센터. 지난 6월 완공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입장 전 체온 측정과 출입 명부 작성은 이곳에서도 필수. 안으로 들어서자 왁자지껄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아이들은 스포츠 경기와 홀로그램 체험을 합니다. VR이요. 발로 차기도 하고 몸으로 놀아서 좋았어요. 장위 청소년 문화누림센터는 장위동 지역 최초의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과거 공부방 건물을 허물고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다시 지었습니다. 센터 설계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부 컨텐츠를 채웠다는 것이 성북구의 설명입니다. 장위동 지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무하였습니다. 체험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에 저희가 짓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컴퓨터와 시청각 교육이 진행되며 파티룸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1층 스터디 카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청각을 통해서 동영상 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드게임도 열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친목을 다지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내 스포츠들 그런 것들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지난 2013년 국내 지자체 가운데에선 처음으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성북구. 성북구는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내 공부방 리모델링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강동구에는 둔촌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독서와 함께 어른과 아이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둔촌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동구 둔촌동의 경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를 비롯해 10여 개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어 문화 여가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에 2017년부터 도서관 건설에 필요한 실무 조사를 거쳐 지난해 착공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1년 만에 문을 연 둔촌 도서관은 지상 3층 규모로 도서 열람실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놀이시설,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강동구는 영유아를 위한 아동 도서에서 성인을 위한 인문사회 서적까지 총 2만여 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 수요에 맞춰 보유 도서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둔천동 지역의 주민들은 이제 독서 문화 욕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독서관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하셨는데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둔촌 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감정관리법 강좌가 개최됩니다. 강좌는 오늘 11일과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2번 진행됩니다. 강좌에서는 스트레스 자가 진단과 심신관리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민과 구 직원이고 강좌당 수강 인원은 선착순 100명입니다. 지원 방법은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로구 내 모든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보관함 설치가 추진됩니다. 구로구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고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도림 고등학교를 비롯해 고등학교 9곳과 특수학교 2곳, 그리고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생리대 보관함이 설치됐습니다. 구는 올해 안으로 미설치한 고등학교 4곳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성남의 한 중학교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강남 헬스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63곳, 서울에서만 14곳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예년과는 달리 어깨 위에 큰 짐이 하나 더 늘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